엄마. 왜?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건 어머니. 나 바빠. 무슨 일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끊어요.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카톡해.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는 딸. 정말 버르장머리하고는. 씁쓸하게 끊긴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착잡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 그것이 요즘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열심히 키웠고 잘못이라면 잘해준 잘못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나 심란한 어머니였습니다. 오늘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감사함을 모르는 자녀를 둔 부모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며 키운 소중한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 속상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소중히 대해주면 자녀도 당연히 부모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알 것이라 여겼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더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경우까지 있지요. 이럴 때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로서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이 부모님 사연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윤자라고 합니다. 저는 자녀를 넷을 두었어요. 딸 셋의 막내가 아들입니다. 지금은 다 시집 장가 가서 잘 살죠. 지들끼리는 잘 사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 애들이 함부로 합니다. 그게 제 고민이에요. 저는 살면서 애들한테 큰 소리를 낸 일도 거의 없고 애들 아빠도 다정한 성격이거든요. 애들한테 심하게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부모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저는 부모님이 엄청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 낳으면 절대로 큰 소리 내며 키우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거든요. 저처럼 어려서 무서운 기억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정말 다정한 엄마가 되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것이 저를 너무 애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는데 애들이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상전처럼 굽니다. 평생 행복하고 다정한 가정을 꿈꾸며 살았어요. 저는 불행하게 컸지만 내 가정만큼은 화목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자녀에게 다정한 부모가 되어주려고 평생 노력했다는 윤자 씨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 때문에 무척이나 상심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이토록 애정을 쏟은 부모에게 대체 왜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를 보면 답답했어요.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엄마와 대화를 하면 짜증부터 나요. 머리로는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말이 곱게 잘 나오지 않고 꼭 퉁명스럽게 화내듯이 나와요. 엄마한테 죄송하죠. 하지만 저도 왜 엄마하고만 있으면 이렇게 자꾸 화를 내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큰딸은 엄마와 대화만 하면 짜증이 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어떨까요? 저는 언니가 왜 그러는지 이해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랑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때에 결혼을 하셨어요. 4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정말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부모님은 곁에 많이 안 계셨어요. 두 분이 같이 가게를 하셔서 늘 집에는 저희들 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셨던지라 밥 한 끼 같이 먹기도 힘들었어요. 늘 저희들끼리 다 해결해야 했죠. 부모님은 저희에게 늘 잘해주려고 애쓰셨지만 사실 잘 소통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뭘 좋아하는지, 친구가 누가 있는지, 뭘 잘하고 못하는지, 학교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한 번도 물어봐 준 적이 없으시죠. 그런 모든 생각들을 바쁜 부모님을 보며 그저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하고 전혀 친하지 않아요. 친해질 기회도 없었고요. 같이 있으면 서먹하고 불편해요. 이제 와서 특별히 같이 나눌 이야기도 없고요. 그런데 엄마는 저희가 커서 어른이 되고 어머니도 이제 바쁘고 힘든 시절이 아니니까 요새는 자식들과 가까워지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그런 엄마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잘해줬는데 애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던 어머니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들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잘해주려고 애쓰셨다고 했는데 이런 어머니 노력을 자녀들은 전혀 모르는 걸까요? 큰딸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소난 너희들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왜 이러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머니 기준에서 좋은 부모란 무섭지 않은 부모였나 봐요. 지금은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무척 무서우셨다고 들었어요. 매를 맞기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희들한테 무서운 어머니는 아니셨어요.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 역할을 하셨다고 만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쁜 부모와 비교하면 좋으신 부모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과 가까워지지는 못했어요. 늘 일이 우선이셨고 저희는 애들끼리 방치된 시간이 많았거든요. 엄마는 다정하셨지만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거나 관심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마와 전혀 친해질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린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보육원 원장님은 친절하셨다고.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화도 안 내고 친절한 부모님이셨지만 늘 멀리 계셨고 자식들한테 크게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모님요. 둘째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아요. 부모님과 전혀 친하지 않다는 거죠. 낯설고 불편한 사람인데 갑자기 다가오면 경계심이 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짜증으로 표출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다가오는 부모님께 화를 내고 나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대체 부모님께 왜 이럴까? 난 정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평생 같이 친해져 본 적이 없는데 같이 대화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불편한 걸 어쩌겠어요. 부모님과 친하지 않아 같이 있을 때 너무도 불편하다는 두 딸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쁜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직접적인 교류가 없어 여전히 남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안타깝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좀 친해져 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자녀들과 지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어머니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딴에는 많이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내 자녀 키우고 먹고 사느라 가게에서 남편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서도 힘든 내색이나 짜증을 애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아이들은 왜 지들한테 더 잘해주지 못했냐고 부모 탓을 하는데 솔직히 너무 섭섭해요. 제가 노느라고 그랬나요? 먹고 사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나쁜 부모는 아니었잖아요. 그땐 그게 최선이었는데 나도 노력했던 건데 그런 부모 속마음을 애들이 어쩜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죠. 다 커서 어른이 되면 부모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좋은 친구처럼 같이 나이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못해준 것만 기억을 해요. 세상에 저보다 좋은 엄마는 많겠죠. 저보다 더 좋은 엄마와 비교를 해서 왜 그렇게 못해줬냐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저 그게 나의 최선이었다고, 그래도 노력했다고 아무리 제가 말해봤자 애들이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과거에도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도 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전혀 아니에요. 과거에는 부모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었다는 걸 모르고 지금은 부모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서먹하고 어색한 남처럼 평생 살아야 하나요?
전 지난 시절이 아쉽고 억울합니다. 나도 힘들었다고 차라리 애들한테 화내고 화풀이라도 하면서 살았으면 억울하지나 않았을까요? 그렇게 힘든 거 참으면서 애들한테 화 안 내려고 노력했던 걸 아무도 몰라주니 못하러 그랬나 싶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자 어머니의 서운함은 나날이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을 계획했지요. 자녀들은 모두 내키지 않아 했지만 아버지의 계속되는 부탁에 독립한 이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서로 쌓일 만큼 쌓였던 감정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뭐가 그리 당당해. 자식들 내팽개치고 맨날 밖에 나가서 일만 했으면서.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엄마는 하나도 모르잖아. 부모 없는 애들처럼 난 내가 고아 같다고 생각했어. 안 때리고 소리 안 질렀으면 다 좋은 부모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왜 자꾸 친한 척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평생 방치했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방치하라고. 이제 와서 친해질 욕심내면서 자식들을 다 나쁜 자식들 만들어야 엄마 속이 편해요? 자식들은 엄마를 향한 분노를 쏟았습니다. 자신들보다 일이 우선이었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다 그저 알아서 해야만 했던 자식들에게 부모란 멀기만 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와서 왜 친해지려고 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는 자식들의 말에 부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사이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평소 대화해 본 적도 없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자꾸 왜 그러시냐고요. 어려서는 방치하더니 다 크니까 이제 친구라도 필요해? 그럼 엄마 또래 친구를 사귀면 되잖아. 왜 자꾸 자식들한테 그러는 건데? 생각보다 공격적인 자녀들의 말에 어머니인 윤자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평소에는 그냥 버릇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윤자 씨 생각보다 자녀들의 불만은 뿌리가 깊은 것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러니까 자꾸 나만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요? 꼭 폐류나라도 된 것 같이 기분이 더럽다고요. 만족하세요? 자식들에게 평소 말을 아끼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하다. 어렸을 때 너희들이 각자의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엄마 아빠가 몰랐어. 그런 힘든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줬으면 엄마 아빠도 노력을 했을 것 아니니. 아니다. 평소 엄마 아빠가 많이 불편했으니까 말을 못했던 거겠지. 그래. 그것도 잘못했다.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잘못했다는 사과를 건넨 아버지. 자신들을 탓하는 엄마에게 나를 세우던 자식들은 그 말에 일단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최고의 부모는 아니었지.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어쩌겠니. 그땐 먹고 사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어. 하루라도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했거든. 4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앞으로 가르치고 키우려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면 너희들이 그 마음을 알아줄 줄로만 알았다. 너희가 어렵고 부모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생각 못했던 것도 미안해. 엄마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었고 부모 역할은 일단 먹이고 가르치는 거라고만 배웠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컸잖아. 우리 부모님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셨어. 그래도 난 부모님 탓을 해본 일이 없어. 너무 애쓰며 사시는 걸 봤기 때문이야. 그래도 존경하고 안쓰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열심히만 살면 너희들이 그걸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너희들이 그토록 부모가 옆에 있어 주길 바란다는 걸 미처 몰랐다. 그러니 엄마에게 너무 그러지 말 거라. 엄마도 그저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렇게밖에 배우지 못했고,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 말고 다른 건 잘 몰랐어.
아버지의 고백은 네 자녀의 입을 조용히 다물게 했습니다. 큰 딸은 말했습니다. 부모님 고생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친해질 일이 서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러시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엄마 아빠가 불편하면 연락하지 않으마. 앞으로는 귀찮게 안 할 테니 그렇게 알거라. 다만 너희들도 이건 알아줘. 엄마 아빠는 더 나쁜 부모가 될 수도 있었어. 세상에 우리보다 좋은 부모도 많겠지만 더 나쁜 부모는 더 많을 거야. 너희들 눈에 늘 부족한 부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했잖아. 엄마 아빠의 노력에 대해 너희들이 감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억울하구나.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든 부담과 짐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는 줄 아니? 어떨 땐 그냥 콱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 자식들 다 보육원에 맡기고 그냥 나 혼자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 정도로 힘든 삶이었어. 그래도 너희들 웃는 얼굴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버티고 열심히 살았어. 그런 노력을 너희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왜 더 좋은 부모가 아니냐고 탓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도 못 가르친 내 잘못이겠지. 그래도 힘든 인생 살면서 너희들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쓴 게 이거야.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너희들 키우느라 무엇을 포기했는지 전혀 몰라. 평소에 너무 그런 내색을 안 했던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걱정할까봐, 너희들 우울해질까봐 그런 표현 안 한 것도 배려였는데 너희들은 그저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어. 그것마저도 그래. 내 잘못이려니 아마. 처음으로 털어놓는 아버지의 고백은 네 자녀의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섣불리 입을 떼지 못했지요. 엄마 아빠는 이런 말 안 해도 부모 마음 헤아리는 아이들이라고 믿었어. 굳이 표현 안 해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린 너희들에게 우는 소리는 안 하려고 했어. 어떻게든 참고 너희들 더 호강시켜주려고 엄마 아빠가 아는 방식으로 열심히 했던 거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니? 그랬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을 거야. 너희를 위한 고생이었고 희생이었는데 그걸 너희들은 방치였고 무관심이었다고 하니까 솔직히 너무 슬프고 속이 상한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네 자녀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에서야 자녀들은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모님은 속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는 부모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키우셨던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항상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에겐 관심이 없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죠.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참고 노력하셨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차라리 표현을 하셨었더라면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힘든 시절을 이겨냈지만 안타깝게도 자녀와 전혀 소통을 하지 못했던 탓에 서로 오해가 많이 쌓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방치했다고 느껴 부모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을 가졌지만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생각의 차이를 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행이 엉망이 되어 버렸죠.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애들과 나눴던 대화로 평소 무조건 참고 희생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지나치게 무서웠던 부모님 때문에 좋은 부모란 그저 화를 내지 않는 부모라고만 생각했지. 그 이상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같아요. 우리 땐 부모님들이 다 무섭고 또 다들 농사일만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애들은 우리 때랑 많이 달랐나 봐요. 큰 애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친구 집에 가면 엄마가 집에 있고 같이 웃으며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걸 보고 배우질 못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서운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딴에는 한다고 했지만 애들이 원했던 것은 정작 따로 있었으니까요. 자녀들과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그럼 앞으로 원하던 대로 자녀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막상 애들하고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뭔가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저도 과거에 노력했던 것에 대해 애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부모의 감사함을 애들이 좀 알아주고 내가 고된 삶을 살았다는 걸 위로해 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애들이 몰라주면 어떤가? 그 당시 참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저 스스로 절 위로합니다. 그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만큼 발전했다는 게 놀랍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몰라주면 어떤가요? 남편하고 저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정말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았는데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구나. 저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걸 몰라준다고 해서 제가 애들한테 계속 서운해해봤자 제 손해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준들 애들이 내가 살아온 세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시대를 살았잖아요. 내가 애들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애들도 그럴 거라 생각하니 이제는 그냥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윤자 씨. 윤자 씨의 자녀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부모님에 대해 예전과는 많이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죠. 제가 철이 많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모님은 인생을 포기할지 말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는데 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냐는 투정은 너무 어리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저도 어렸고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했던 것 역시 사실이죠. 분명 저도 그때 나름대로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을 지금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를 떠올리면 늘 화가 나고 불편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불편함은 있지만 과거처럼 두 분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다른 좋은 부모들과 비교하면서 제 부모님을 늘 깎아내렸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철이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불편하다고 자꾸 짜증낸 것도요. 지금도 사실 많이 불편하지만 이제 짜증은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셨고 고생하셨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도 조금은 더 철이 든 딸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지금이 저는 부모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전에는 어떤 벽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두 분은 전혀 저희와 소통을 하지 않으셨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저희가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그러셨었다는 걸 알고 나니 두 분이 왜 그러셨는지 납득이 가요. 가끔은 TV 드라마에서처럼 집에서 하소연이라도 하셨으면 차라리 더 부모님이 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솔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자식들. 인내하고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던 부부의 생각은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부모님을 많이 존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지요. 요즘 아이들은 저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와 다른 시대에 사는 자녀들을 과거의 기준으로만 대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더 노력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힘들었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다만 감정 표현을 아낀 것은 후회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좀 말을 할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원망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화도 안 내고 참기만 했는데 너무 감사함을 모르니까 화가 나긴 하네요. 그래서 참다 감정을 쏟아낸 건데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야 이해를 하는 것 같아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부모도 힘들다는 것을 좀 표현할 필요는 있었나 봐요. 위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가 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힘든 감정을 모두 숨겼던 부모님. 자녀들은 감사함보다는 부모를 원망했고 마침내 숨겼던 감정을 쏟아내자 자녀들은 이제야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들을 얼마나 위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힘드셨나 충격이었죠. 자식들한테 무관심하다고만 여겼는데 그런 약한 모습이 있으셨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참기만 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죄송했고요. 자녀들은 예전처럼 부모님께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가까워진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같이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부모님을 보면 원망하고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아버지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속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 앞에서 우셨던 걸 아직도 부끄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감정을 털어놓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모님 모습을 보니까 더 이해가 되고 오히려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부모님께서 더 감정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을 가족으로 살았지만 막상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저희를 너무 보호해주려는 부모님의 마음이셨겠지만 저희는 막상 벽만 느껴졌죠. 이젠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아니까 예전보다는 부모님 대하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갑자기 친해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서로 표현하다 보면 앞으로는 많이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마침내 배우게 된 자녀들. 부부는 자신들의 민낯을 보여준 후에야 진심을 전할 수 있었지요. 서로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한 것이 오히려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연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잘해주기만 한다고 해서 감사함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무조건 위하고 아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고생하는 그 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물려주지 않으려던 부부의 노력은 훌륭했지만 정작 자녀가 배워야 할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전혀 배우지 못했지요. 부모의 고생을 모르는 자녀가 감사함을 어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배은망덕한 태도로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키운 자녀가 부모의 감사함도 모르고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저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어떤 부모의 고생과 희생으로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는지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그렇게 해도 감사함을 모른다면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자녀는 이미 독립된 성인이니 자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한 고생은 내가 제일 잘 아는 법이지요. 그러니 내가 정말 고생 많았고 열심히 했으니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노후에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공연히 남을 비난하게 되지요. 그러니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보듬고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 고생 많았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자녀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종종 받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과정을 거쳐 자녀들이 부모의 감사함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댓글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모여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